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1만 9,44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8,426명, 완치 124만 3,117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6,0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매우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질환자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일반 환자 대비 13.7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대응팀의 데이터 관리자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병 후 6개월 동안 감염자에 대한 연구 결과 기저질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심장질환자에 이어 심장병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명률이 9배, 당뇨병 환자는 8.3배, 고혈압 환자와 면역질환자는 각각 6배, 암 환자 5.9배, 간 질환자는 4.8배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6.5배 높지만 두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면 15배, 세 가지 이상 기저질환을 가졌다면 29배 더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받은 미국인 1,370만 명의 안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에 보고된 백신 부작용 사례 중 여성이 79.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이들도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1,370만 명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19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화이자 백신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47명 중 여성은 44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면역학자는 이 같은 현상은 전혀 놀라운 게 아니고 성별에 따른 백신 접종 부작용은 기존의 다른 백신들에서도 있었다며 실제로 CDC는 2009년 20세에서 59세 사이 유행성 독감 백신 접종자 중 알레르기 반응 보고 사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나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CDC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인플루엔자 백신, 비형 간염 백신, 홍역 백신 등 다양한 백신에 대해 부작용 사례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 사례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부작용 지속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가 부작용 반응은 백신이 체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루다 국영항공은 국내선 승객들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루다 항공의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예약센터, 직영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이용객이 대상입니다. 요금 지불 절차 완료 후 등록한 메일 주소로 항원 검사 티켓이 도착하면 주요 33개 도시 66곳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원 검사 결과는 탑승 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보건부의 전자건강 경보카드에 등록되기 때문에 항원 검사부터 탑승 수속까지 쉽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은 힌두교 새해인 예피로 공휴일이었습니다. 힌두교가 다수인 발리섬은 예피를 맞아 모든 대중 활동을 중단하고 침묵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악령이 소리나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믿음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고 길거리의 차는 물론 인적이 끊기고 가게도 문을 닫기 때문에 예피를 침묵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심지어 하루 동안 휴대폰 데이터와 인터넷 TV가 차단되며 발리 전역에 현금 자동 인출기조차 꺼졌습니다. 또한 14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응우라라이 공항 운영이 중단돼 약 80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외국인들 또한 호텔 밖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하루 전날은 험악한 인상의 이응을 앞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거리를 도는 오고오고 행진을 하며 악령을 쫓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양력 새해, 음력 새해, 이슬람 새해, 힌두교 새해 이렇게 매년 설날이 4번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여자 배구 스타 아플릴리아는 여군에 입대한 뒤 군 당국의 도움을 받아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요도구 기형인 하이포스페이디어스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하이퍼스페이디어스는 요도 하열이라고도 알려진 요도가 음경 밑에 뚫리는 질병입니다. 의학에 무지했던 가족들과 출산을 도운 산파는 요도 하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플릴리아를 여자아이로 판단했고 지금까지 여자로 살아왔습니다.
요도하열 문제를 알게 된 것은 아플릴리아가 육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내기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육군병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령관은 그를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해주고 교정수술을 받을 것을 제안했고, 아플릴리아는 사령관의 제의대로 교정수술에 동의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아플릴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에 문제가 있었고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며, 군 당국은 그와 가족이 그동안 밟지 못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플릴리아는 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남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수술을 완료했다며 정말 기쁘고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철도공단이 인도네시아 발리섬 지하 경전철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공적개발원조 차관과 민간 투자를 합한 통합 모델의 경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발리 주지사를 만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길 원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발리 주정부는 공항 주변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부터 해변까지 지하 경전철을 건설할 계획이었고, 국가철도공단은 발리공항부터 스미냑 해변까지 9.46km의 7개 역을 통합 비즈니스 모델로 건설해 버루수다 발리의 운영을 맡기면 수익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리공항부터 센트럴파크역까지 5.3km 4개역 구간은 한국정부 ODA 차관 사업 달러를 투입하고, 센트럴파크역부터 스미냑까지 4.16km 3개역 구간은 한국 기업 등과 함께 민간 투자로 1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발리 주지사에게 타당성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양국 정부와 한국 수출입 분행에 도움을 받아 연말까지 법률 검토 및 재무 모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NG가 인도네시아 말랑 소재 대학 내에 KTNG 인니 직업훈련센터를 신설하고 무료 기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술교육은 KTNG가 인도네시아의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0대 섬유봉제 산업국으로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극빈층과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봉제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첨보집에 지원자가 몰려 최초 예정보다 3배 많은 170여 명을 선발했으며 내년 9월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업훈련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3억 원으로 KTNG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인 상상펀드로 마련되었습니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NG만의 독창적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에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이루어지며 연간 운영 규모는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 KTNG 관계자는 이번 직업훈련센터 신설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소외계층의 직업 역량 강화와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해외 사회 공헌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66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20m 협곡으로 추락해 27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학교에서 순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 한 대가 도로 왼쪽 협곡으로 추락하며 뒤집혔다고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수색구조청이 밝혔습니다. 구조 관계자는 버스가 떨어지면서 뒤집히는 바람에 피해가 컸고 사고가 밤에 발생하여 야간 구조 작업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 작업 끝에 27명이 숨지고 39명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가운데 13명이 중상자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다는 탑승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업체 픽셔너리 아트팩토리는 애니메이션 에어로버의 인도네시아 방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어린이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RTV는 에어로버 애니메이션 인이어 더빙을 끝마쳤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영합니다. 에어로버는 드론 스포츠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약 4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에어로버는 처음 기획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등장 캐릭터가 다문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녀 간의 성평등을 스토리에 투영시킨 작품입니다. 또한 플래시와 게임 엔진 얼리얼로 제작하여 애니메이션 소스를 게임 제작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레이싱, 배틀, 퍼포먼스, 챌린지의 4가지 종목을 통해 스피드 경기, 서로 밀어내기 점령전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석 총감독은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에어로버가 진출하게 되어 기쁘고
특히 평균 나이가 30세 미만으로 젊은 층의 수요가 애니메이션의 드론 및 라이선싱 사업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